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의 발달 단원에서 배웠듯이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라고 했죠.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그러한 성장을 위한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돕고 평생 건강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식생활에 관해 배울 텐데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아무 식품이나 하나 준비해 주세요. 과자, 빵, 우유, 주스 등 아무거나 아무 식품이면 다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식품이라기보다 그 식품의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자, 포장지 모두 각자 준비됐나요? 우리가 스스로의 식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이 식품의 포장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품의 포장지가 뭐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포장지를 같이 볼까요? 포장지에 이런 표가 하나 보이나요? 아마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표가 낯익을 겁니다. 이 표를 우리는 영양표시라고 하는데요.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양표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품이 가진 영양소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란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이는 식품 속의 성분을 얘기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식품 속에 들어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에 관한 내용을 아무리 배운다 한들 그러한 영양소는 모두 영양소 자체가 아닌 식품의 형태로 섭취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품을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를 먹게 되는 것인지부터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식품 표시를 보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후에 식품 표시에 나타나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고 또 어떤 식품에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등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챙겨온 식품의 포장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이 영양표시 표를 볼 텐데요. 이 표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양표시는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양표시 도안 제목은 영양정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을 텐데요. 영양성분으로 적혀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영양성분이라는 말은 영양표시가 개정되기 전 이름인데 저도 수업 준비를 하며 찾아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식품에 아직도 영양성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영양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식품을 봐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최신판을 기준으로 배울 거예요. 영양 정보라고 표시가 된다 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옆을 한번 볼까요? 총 내용량 100g, 568kcal 라고 쓰여 있네요. 이것은 이 제품의 내용량이 총 100g이고 이 제품 전체를 모두 먹었을 때
568kcal의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개정 전에는 이렇게 1회 제공량과 그렇게 기준한 1회 제공량으로 총 몇 번을 먹을 수 있는지를 나타냈었는데요. 사실 봉지 과자와 같이 개별 포장이 안 된 식품을 먹을 때 보통 한 번에 다 먹지 업체마다 다르게 제한하는 1회 제공량의 그람 수를 매번 계산해서 나눠 먹지 않지요. 그러려면 매번 봉지 안에 있는 과자 내용물을 모두 다 꺼내서 저울로 무게를 달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 꺼냈던 과자를 다시 또 봉지에 넣어서 먹어야겠죠. 또 보통 한 봉지가 그렇게 몇 번에 걸쳐 나눠 먹을 양도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제는 총 내용량을 이렇게 표시하여 제품 하나를 다 먹었을 때의 전체 열량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하나의 포장의 총 내용량 기준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쉽게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타오백처럼 한 개, 한 컵 등 제품 자체가 개수로 셀 수 있는 경우엔 낱개일 때의 영양성분으로 써 있어서 이 표시만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확인해야 할 텐데요. 이 역시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혀 있는 것이니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아래에 적혀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다 먹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영양성분을 볼게요. 먼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무기질의 한 종류입니다. 무기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몸의 약 4%를 차지합니다.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중 영양 표시의 제일 위에 쓰일 정도로 주목받는 나트륨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나 혼자 산다, 리틀 포레스트, 해피투게더의 장면들을 캡처한 건데요.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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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나트륨, 나트륨, 보이나요? 알고 보니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나트륨은 소금의 구성 성분으로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의 구성 성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중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은 뭘까요? 모두 골라보십시오. 정답은 5개 모두 다입니다. 아이스크림, 오렌지 주스, 사과, 식빵, 햄버거 모두에 다 나트륨이 들어있답니다. 앞에서 소금의 성분이라고 하니 라면 국물처럼 짠 음식에만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우유, 식빵 같은 짜지 않은 음식에도 적은 양이지만 나트륨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식생활을 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먹게 되어 부족할 염려는 없답니다. 이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아청소년 고혈압이라고 검색한 뉴스인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어른들의 질병으로 알려진 고혈압에 걸리는 어린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매운 마라탕, 단짠 이런 음식과 취향들이 유행하고 있죠. 물론 이 단짠은 맛의 상호작용 중 단맛과 짠맛이 대비되는 맛의 대비 효과로 서로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단짠의 유행으로 과다한 당도 충분히 안 좋은데 여기다 짠맛까지 같이 과하게 먹게 되지요. 혹시 본인이 나는 별로 안 짜게 먹어 라고 해도 아까 퀴즈에서 봤듯 음식의 기본적인 간을 소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게 되어 섭취를 줄여야 할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 표시에서도 맨 위 열량 다음으로 첫 번째 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나트륨이 60mg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옆으로 가볼까요? 3%라고 나와 있죠. 이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밑에까지 보고 같이 이야기할게요. 맨 밑으로 가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으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나이, 성별, 체중, 근육량 등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모두 다 다릅니다. 2000kcal는 12에서 18세 여자가 하루에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품에 그 많은 열량 기준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 하루 필요 열량을 2000kcal라고 했을 때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나트륨 양의 3%가 이 제품 속에 들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3%라고 하니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하더니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건 초콜릿이라 그렇고 라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나트륨이 1790mg으로 하루 양의 90%를 차지한다 라는 거 보이나요? 우리가 한 끼만 라면으로 먹어도 벌써 하루치 나트륨의 90%를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양 표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고 그중 열량과 나트륨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영양소, 탄수화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